저 혹한의 겨울을 어찌 알 수 있을까? 이자야 선생이 친필로 써서 보낸 원고 청탁서가 마음에 걸려 책상 앞에 앉았다. 주제는 나의 월동기라는 공동제였다. 글을 쓰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벼랑간 무엇이 울컥하고 목젖을 치밀고 올라온다. 칼바람에 맞서 새벽을 깨운 그 숱한 선각자들이나 유민들이 겪은 아픔이 문득 생각나서였다.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무슨 월동기 같은 것이 있을까 싶어서다. 어쩌면 그것은 뜨거운 온돌방에서 냉면, 먹은 얘기쯤으로 치부되는 정도일 것이 분명하다. 기껏해야 1.45태 때 무게열차에 실린 장갑차에 몸을 붓고 피란 가던 기억이 겨울이 가져다준 아픔의 전부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것도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온전히 내 독자적인 경험만도 아니었다. 내 스스로가 겪은 겨울은 누구나가 겪는 유리한 시대의 즐거움뿐이니 별로 할 말이 없다. 인생으로 겪은 혹한 동안 그 정도는 남들도 다 겪은 것일 터이니 별로 내세울 만한 것도 아니다. 너무도 평범하게 살아온 시시한 인생이었다는 얘기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연해주나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했던 선열들과 애국지서들의 월동기를 보면 이건 단순한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신화에서나 볼 수 있는 영웅들의 대서사시다. 어떤 이는 만주에 대해 이렇게 썼다. 숨을 멈추게 하는 칼바람, 살과 뼈까지 얼어붙게 하는 추위, 가도 가도 끝없이 펼쳐지는 눈 내린 벌판. 그곳이 만주라고. 고향 산천과 일가친척은 물론 가진 모든 재산과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버리고 이런 만주 벌판에서의 월동을 상상하기란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불도 요도 문도 없는 차가운 방에서 밤새 오들오들 떨며 끼니마저 거른 채 오직 독립운동을 위해 신과 버선이 한 덩어리로 들러붙는 지경의 눈길을 헤매고 다니던 애국지사들의 월동기가 새삼 눈물겹도록 경이롭게 느껴질 뿐이다. 애국지사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고 유랑하던 백성들의 삶은 또 어떠했겠는가. 고려인에 대한 얘기다. 연해주에 정착했던 한인 유민들이 겪은 혹한은 또 다른 비극이었다. 1937년 9월에 어느 날 러시아는 18만 명에 이르는 한인들을 3에서 40일에 걸쳐 짐작처럼 열차에 실었다. 그리고는 차례로 중앙아시아 허허 벌판 어딘지도 모를 황량한 대지에 제멋대로 짐 부리듯이 내려놓았다. 열차 안에서는 삶과 죽음이 뒤엉켜 있었고 땅에 내려서는 붕토밖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달리는 열차 안에서는 아픈 아이를 열차 밖으로 던지면서까지 살아남았고 땅에서는 토고를 파면서도 살아남아 고려인이 되었다. 그 고려인은 구소련 체제가 해체되면서 또다시 무국적자로 고통을 받기도 했다. 민족의 역사여 아픔이여 월동기라고도 할 수 있다.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된 한국 사람들이 겪은 월동기는 또 왜 없겠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져 있거나 모르고 있을 뿐 그들의 월동기 또한 기억해 두어야 할 우리의 역사다. 강제징용이란 말은 오히려 점잖은 말이다. 납치라고 해야 정확한 말이다. 몇만 명인지 몇십만 명인지도 모른다. 일본은 메이지 시대의 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할 때 우리 측은 그런 시설들이 대부분 강제징용된 한국인 노무자들의 강제노동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기록하도록 요구했다. 처음에는 강제징용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뒤에는 이를 부인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은 지금도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한국은 이리 조사하려는 의지가 없다. 한겨울이면 수은주가 영하 42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의 지역 홋카이도의 슈마리나이 댐 공사장과 그 인근 지역 탄광 현장에 널려있는 조선인 묘소와 공동묘지만이 말없이 당시의 참혹상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 참혹한 겨울을 이겨낸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사람들은 또 있다. 추위와 싸우면서 인류사의 횃불이 된 사람들이다. 몇 사람들만 꼽아보자. 베링해협을 탐험하고 나서 2차로 북태평양과 알래스카 탐험에 나선 베링은 어느 이름 모를 섬에 올랐다가 병이 났다. 1742년 12월 8일 주운이 모래를 좀 끼얹어 주게나 하는 말을 남기고 그는 숨을 거두었다. 차가운 모래로 그를 감싸 안아준 섬의 이름이 베링섬이다. 퓨얼이란 사나이는 또 어떨까? 발가락 8개를 모두 동상으로 북극 탐험에 바쳤으면서도 기어코 북극점에 오르려는 집념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도전하여 북극점에 오른 피어리는 침묵의 여왕이여 정복됨을 슬퍼 말라.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다오. 라고 탄성을 울렸다. 또 한 사람이 있다. 영국인 오츠라는 사람이다. 아문젠보다도 먼저 남극 탐험을 위해 떠난 영국의 스코트가 남극점에 도착한 때는 아문젠이 이미 노르웨이 길을 꽂고 난 뒤였다. 실망한 스코트 일행은 주춤거리면서 귀국길에 올랐다. 대원 중에 오츠라는 사람이 지독한 동상에 걸려 도저히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 그는 나 좀 나갔다 올게.
이 한마디를 끝으로 천막에서 나와 눈발 휘날리는 폭풍 속으로 스스로 사라졌다. 스코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병든 몸이 동료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죽음을 찾아간 것을 누가 모르랴. 그가 왜 나갔는지를 알면서도 모른 채 한 우리 마음을 하느님께서는 아시리라. 스코트 역시 신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유언을 끝으로 하고 숨을 거두었다. 이 모든 기록이 인류사에 빛나는 월동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김중희 초대 환경부 장관